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말을 넘어 이제는 한국 대응팀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G3라는 나라가 이렇게 유치한 방법까지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본의 독도 도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도발 강도가 세진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고교 1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30종 전체에 독도형 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2017년엔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가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미세한 점을 찍어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고, 우리의 합참 격인 통합망료 간부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2분 20초짜리 다케시마 동영상을 SNS에 올려 국제사회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모두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 독도 도발을 해도 한국이 예전처럼 타격을 입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가자 이제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방위비 1% 룰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이후로 방위비 1%는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2017년 국회에서 방위비를 GDP의 1% 이하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 일본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베 내각 출범 후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15년 이후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올해 들어 미사일 지침이 해지되면서 세계가 놀랄만한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차마 쉽게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신경 쓰며 자신들의 방위비도 올리는 가운데 일본이 경악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도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두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 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에 의해 찢어져 문제에 처해 있다라며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을 이용한다고 생각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 한미 관계를 훼손시켰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두 가지의 장기적 경향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한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소냉전기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속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인들이 정말 서독의 수도였던 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보스턴을 희생시킬까? 라는 의문을 갖다가 영국, 프랑스가 각자 핵 개발을 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무리 초강대국인 미국의 편이어도 각국은 자신들의 방어를 스스로 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미국이 우방국으로 자리하고 있어도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형국만 봐도 그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고를 획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영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란 얘기이죠.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처럼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적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서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NPT의 10조는 정확하게 오늘 한국이 직면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NPT 10조는 본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반응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들은 한국은 어쩌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인의 70%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서울의 새 잠수함들은 흔치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결론부에서 한국의 핵무기고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약화된 한미 동맹의 기반의 최적의 경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교수진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관심은 온통 한국에 쏠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과 더불어서 핵잠수함의 보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보다 미국의 동의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보다 미국의 동의가 한국의 핵잠 추진에 더 큰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의 버금가는 설계 건조 능력을 보유한 데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군도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톤급 잠수함 3척은 디젤 추진이 아닌 핵 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잠 보유 추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19년 말부터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10년 내에 한국형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대중견제를 강화하며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한국의 핵잠 보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1958년 영국의 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한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이 나온 것이죠. 현재 북한이 진수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잠수함 3,200톤급을 견제하려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보유가 시급하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경북 경주시 간포읍의 생길해양용 소형 모듈원전 SMR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간포의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총 3,2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연구소를 완공하고 2027년까지 선박용 SMR 개발을 위한 7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신문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핵잠수함의 한국 판매를 시사했지만 이후 미국 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시 미 행정부 관료들이 핵 확산을 우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을 철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NYT는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 원자로가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오랫동안 품어온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듈 원전 자체는 원자력 추진 쇄빙선이나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지만 핵잠수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핵 추진 쇄빙선, 핵잠수함 등에 들어가는 원자로 설계 제작사인 OKBM의 2017년 연간 보고서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계속해서 일체 구조형 원자로 협력을 논의한다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해왔고 지난 1월에는 핵잠수함 설계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도 핵잠수함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가 간의 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보유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찬반으로 엇갈려 대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찬성 측은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핵 보유 자체가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해오던 핵 보유 이슈와 관련해 최근 새로운 기류가 생겼습니다. 찬반이 팽팽하던 과거와 달리 점차 찬성 쪽으로 무게중심이 크게 기울고 있습니다. 9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약 70%가 한국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으로 치부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게 이유로 지목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핵무장 필요성을 점차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중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중국에 이렇다 할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 항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핵무장이 안 돼서 중국의 약소국으로 치부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핵무장이 곧 안 보이고 군사력이 국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의 침공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랍은 1948에서 1949년 1차 중동전쟁, 1956년 2차 중동전쟁, 1967년 3차 중동전쟁, 1973년 4차 중동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았지만 아랍 세력의 압도적인 병력 앞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반전시킨 것이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건국 시기부터 핵 개발에 착수한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협력해 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60년 2월 13일 프랑스령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 지하에서 실시된 프랑스의 첫 핵실험은 성공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 핵실험 없이 핵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한 이후 아랍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아랍국들은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핵무장과 핵전 보유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완벽한 자주국방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